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결정과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 경제운에서 다뤄봤는데요. 이제 회의 결과에서 놓친 건 없을지 이 당시 한국은행에 나가 있던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금통위 회의 결과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네. 11번 연속 동결한 건데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고요. 네네. 놀랄 것은 없었습니다.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느니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성장률은 이렇게 올렸는데 물가 전망은 2.6%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네. 보통 성장률을 높이면 수요가 좋다는 의미니까 물가 전망도 같이 올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네. 물가는 두고 성장만 올린 것이죠. 오. 한편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에 2.3%에서 2.1%로 오히려 낮췄는데요. 네. 올해 성장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지긴 어려우리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판단 중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걸로 판단을 했는데도 물가가 오를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물가 전망치를 그대로 둔 건 좀 이상하네요. 네, 맞습니다. 성장률을 높였는데 물가는 그대로 둔 것을 두고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을 간과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공급 측의 물가 압력도 여전하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안정되긴 했는데 국제유가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네. 환율도 2월보다는 높습니다. 그럼 수입 물가가 또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채소나 이런 신선식품의 가격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네. 이게 실수로 빠뜨린 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본 겁니까? 네, 한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성장이 예상보다 좋았는데 수출 때문이라서 네네네. 물가 영향 크지 않을 걸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잘 되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임직원들한테 상여금도 주고 이러면 수요 압력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한은은 그러려면 1년간의 시차는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좋고 내수가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전망에서 성장률하고 물가의 상방 압력이 모두 커진 상황이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회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는 4월과 똑같았습니다. 오. 한 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런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 전망치도 계속 유지가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좀 선반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 환경은 이미 완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보면 되는데요. M2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죠. M2가 3월에만 6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네. 한 달에 통화량이 64조 급증한 거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예. 당연히 사상 최대치고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2022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네, 이 통화량은 시중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죠. 그래서 그간의 긴축 기조랑은 다소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통화량 증가세를 근거로 우리 금융 여건이 이미 완화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화량뿐만 아니라 시중금리 수준도 낮은 편인데요. 3월에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4%에 불과합니다. 네. 이 주담대 금리가 언제 수준인지 보면 2년 전에 기준금리가 1.75%였을 때 금리인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주담대 금리가 3.94%다. 그러면 그 갭이 44bp에 불과하죠. 0.44%포인트요. 그렇죠. 이거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네, 이래서 이미 기준금리는 3.5%지만 주담대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1% 시대일 때처럼 내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담대뿐만 아니라 기업대출 금리도 역시 낮은 수준이고요. 이건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시그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한마디 해서 주목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총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성장 전망은 높였는데 물가는 높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는 그렇지만 이 총재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도 물가의 상방 리스크라는 문구를 삽입했고요. 네네. 실제로 하반기 물가 전망을 기존의 2.3%에서 2.4%로 높여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2.6%에서 고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총재는 연내 금리 인하 시점에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존보다 성장도 좋고 물가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인하를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도 제가 듣기엔 좀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 당연히 물가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서는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서 인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의 불확실성도 있고 신선식품이나 수입 물가 이런 것도 아직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일단 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4분기경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 예측입니다. 네. 실제로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과연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네, 미국이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 연준은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2%포인트나 높은 상황이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연준보다 우리가 먼저 내리게 된다면 이 폭이 2.25%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최소 2.2인 거죠. 그렇죠. 네. 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사실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자본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 네. 실제로 이창용 총재도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연준의 행보가 환율 변동성이나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 시점은 확실히 연준의 기조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채권인데 이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 금통위 회의 이후에 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금통위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인하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네. 인하 기대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채권 시장, 금통위 당일 채권 시장 동향을 보면요. 곳곳에 3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내년에도 2% 넘는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네. 이창용 총재는 그래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안도할 만한 것이죠. 네네. 어떤 기자가 내년에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네. 왜 금리를 내려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는 현재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가가 원하는 대로 안정된다면 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도하게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금리 인하가 정상화 이런 발언은 채권 시장이 안도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질문자가 이 기자는 아니었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네. 아직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채권금리가 미리 내려버리면 앞으로 움직일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리를 내리긴 내리겠지만 시점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이 3.3%에서 3.5% 수준으로 좁혀질 거다. 그 밴드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할 테니까 기준금리보다 높게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상하단 밴드가 3.35에서 3.45까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국고채 3년물이 3.35%라는 거는 이미 인하를 한 차례 반영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굉장히 낮은 수준인 점도 이렇게 인하 기대를 이미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선반영했을 때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물가 지표나 또 앞으로 성장률이 또 계속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도 발언이 나올 텐데 네.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언제든 채권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겠죠.
네, 특히 8월부터는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할 때 반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전망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지금은 상반기 성장률, 상반기 물가 상승률, 그리고 하반기 성장률, 하반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8월부터는 분기마다 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3분기는 성장이 어느 정도고 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4분기는 어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망의 빈도를 더 촘촘하게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망과 실제 수치 간에 비교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교하려면 일단 뭐 반기 6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네. 앞으로는 3개월만 기다리면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기도 조금 더 쉬워질 테고 그럼 시장도 조금 더 민감하게 더 자주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 어떤 결과 앞으로의 금통위 회의 결과도 또 나와서 정리해 주시죠.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